아니 우리 계좌에 꽂히지 않았어요. 꽂히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유동성 장세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어떤 자산을 잡고 이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은 현금을 들고 계시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변동성은 좀 터질 겁니다. 이 변동성을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걸리는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워스트 시나리오는 근데 계속 발목 잡는 겁니다. 대세 상승의 종목들을 보면 절대 매일 오르지 않습니다. 주식은 네네. 위험 자산이에요. 그래도 그 위험 자산이고 단기로 막 400%, 500% 난 종목들인데 얘가 하루에 10% 빠지는 게 정말 아무 일이 아닌 거죠. 네. 충분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일단 오늘 뭐 시장 총평부터 좀 짧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네, 아마 오늘 좀 겁이 네. 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도 장 막판에는 조금은 회복하면서 끝나서 네, 조금 그나마 다행이고 근데 너무 단기로 많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러 지표들이 좀 단기 과열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쉬어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쉬면 기회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여쭤볼게요.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쉬어가는 겁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6월 26일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반기 결산을 그러니까 수익 확정을 좀 하는 측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세를 이제 까먹고 있었지만 7월 9일이 되면 이제 관세 유예가 또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때는 다소 이제 좀 관망세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이 시장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좀 섹터별로 분위기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항상 그래요. 예, 분위기는 오늘 유난히 좀 심했던 것 같던데요. 예. 그런데 앞으로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하락한 것 같은 조정 무슨 얘기냐면 와 이거 잘못 샀네 팔아야 되겠네라고 하는 조정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음가짐을 잘 단단하게 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져갈 종목 아닌 종목 딱 구분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좋게 보이는 거 그쪽에 몰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를 저점 매수로 해가시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 장에서 이거는 못 버리겠어 하는 쪽으로 몰아가시고 가는 게 좋을 텐데 이럴 때는 잘못하게 되면은 일단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잘못 팔았나 다시 쫓아가게 사고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지금부터 변동성은 좀 터질 겁니다. 이 변동성을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변동성 원인은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 2달 동안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일단 근본적으로. 두 달 45일 동안에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마음은 그대로 쭉 가서 3,500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앞으로 45일 뒤에는 3,500 갔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좀 약간 쉬었다가 개구리도 뒤로 이렇게 있다가 해야 많이 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아닌데 막 들어왔다가 그냥 하면서 바로 뛴다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차라리 그러면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아니요. 개구리예요? 강아지예요 제가? 네. 그런 표현을 썼지만 너무 연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돼서 그렇습니다. 네, 연기파 배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동성을 잘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미쳐졌던 얘기들이 하나씩 둘씩 나올 것 같고 게다가 또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이면은 보통 뭐냐면은 이제 또 실적이 되는 것 쪽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게 실적보다 좀 스토리로 더 갔다. 그럼 이거는 좀 매물 나오고 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도 좀 들어올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부터는 이만큼까지 뛴 게 정부의 의도 때문에 움직였다. 그럼 정부가 저희가 눈높이에 맞게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단독 기사 막 뭐 툭툭 나오고 그래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약간 좀 완화된 정책가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법 개정 내용들이 그게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실망이죠. 그럼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왔던 증시에 대해서
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변동을 만들 요인이 된다. 근데 결국은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 또 왔다 갔다 또 이런 요인들 가지고는 아마 이제 또 말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액션으로 나오는 게 최종적인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걸리는 거는 외국인들이 좀 한국 시장에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조금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거든요.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워스트 시나리오는 근데 계속 발목 잡는 겁니다. 네, 그냥 발목 잡았다가 언제 한순간 확 전환시키는데 그게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한국이 기대만큼 뭐 보여주는 걸 잊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뀔 텐데 그 전까지는 이러고 나오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현물 매도 가지고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현물 매도는 정확하게 액티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패시브로 해서 자 보자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뚜루룩 이거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액티브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별화가 돼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선물은 아마 좀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도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들을 거고요. 그 일본 차트 중에서 니케이 2023년부터 4년 그 1년간의 차트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선물은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 막 사면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막 들어오는 장세가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단기 과열이니까 가만히만 놔둬도 좀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주요 요인 중에서 그 7월에 관세 관련된 이슈 이게 제일 큰 변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관세는 일단은 이미 한번 반영이 됐던 이슈이고 그리고 이미 그 미국이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을 사실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의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좀 띠면서 전고점까지 지금 뭐 미국은 다 이제 왔고 우리는 뭐 지금 이제 3,100 뭐 이렇게 됐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어떤 센티적인 요소들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관세는 제가 볼 때는 큰 변수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그 1기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의 1기 때를 보면은 분명히 전고점까지 오면 한번 흔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딱 시기적으로도 이제 왔기 때문에 흔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유동성 장세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거를 좀 지표나 이런 걸로 가져오신 자료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국내 시장 또 이미 사실 이제 신정부 들어오면서 추경을 기존에 한 5월 초에 15조 원 정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20조 원을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그거 뭐 반영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증시라는 게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 15만 원이 우리 계좌에 꽂히지 않았어요. 꽂히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25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인가요? 부자분이시니까 55만 원이시고요. 저희 같은 사람 50만 원 받아요. 저 서민 중 그냥 그 개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가 평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이 우리 계좌에 꽂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거기다가 지금 은행 금리가 예금 금리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코로나 때 예금 금리가 1%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돈들이 증시에 몰리면서 예탁금이 74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65조 정도 되거든요. 거의 피크를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면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모든 자산이 사실 좋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코인도 좋고 주식도 좋고 최근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어떤 자산을 잡고 이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현금을 들고 계시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천 이것도 개인들이 만든 거지. 우리 또 이제 네카오에 또 이렇게 그런 어떤 트라우마. 근데 아직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상 개인들의 본격적인 어떤 그 시장의 유입 아직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저 차트 최근까지 업데이트 된 거 맞습니까? 네.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그쵸.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그 구글 트렌드라는 그 굉장히 통계적인 네.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전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이제 코로나 때 당시 주식 투자 주식, 뭐 코스피 이런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거든요. 네. 관심도 온 거죠. 그때 당시에 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9시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주식 굉장히 얘기가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항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리고 또 제가 아주 그 요긴하게 쓰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친구들 주식을 잘 안 해요. 주식을 안 하는 왜냐면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네네. 주식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이제 카톡으로 어떤 그 밈주식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 사야 하지 그거 사면 어때 이런 이제 질문이 올 때가 있는데 인적 지표들이 좀 전혀 있으시군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전혀 연락이 없어요. 다 그냥 알아서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뜯은 벌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안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아니에요? 그럴 수는 이미 있죠. 너무 많이 그럴 수 커서 있어요. 이제 안 물어보고. 연락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서 그럴 수 KBCom 있어요. 보시면서 다 알아서 보신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지표상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뭐 과열까지 논할 수준은 아니다. 유동성이 그 과거 피크 때와 비교해 보면 네, 아직은 네. 갈 길이 좀 남았다. 유동성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뭐. 예. 아니, 대표님도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잖아요. 국내 증시 유동성.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네, 그냥 그림 보면서 네. 예, 말씀을 드리면요. 의견이 좀 일치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치건 이치건 네. 예,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탁금 기준 보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유동성 파티라고 했던 때가 이때였었죠. 그 네. 2020년도 네. 그때가 시장에 들어왔던 게 70조, 75조 여기서 75조까지 못 간 것 같고 73조 네. 쪽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1년 동안 그랬습니다. 줄었다 들었다 왜 주는지는 아시죠? 주식 사면은 줄죠. 네. 네. 근데 그러면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이런 과정 나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받았냐면 정확하게 반토막 났었습니다. 시장도 밀리면서. 네. 그다음 이번에 쭉 올라가는 게 66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와 이거 사상 최대 아니죠 아직이요? 이러면 그 사이에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뭐 우리의 자체적인 인플레이션도 있다 보니까 겪다 보니까 솔직히 월급 오르셨잖아요. 아우 깜짝이야. 개인적으로 제가 아. 참 슬픈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닌데 제가 알기로 우리 아니 저 위원님 출연료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PD님한테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네. 네. 출연한 지 지금 3년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만 혹시 오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잘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네. 저희가 명목 임금은 올라갔을 거예요. 실질은 좀 다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기회가 지금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기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있는데 아직 고점 아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신용잔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신용잔고도 한때는 2020년, 21년 꺾일 때 그때 와르르 무너졌을 때 되면 지금 요즘에 가파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20조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아직 그 수준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양시장 합쳐가지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대비하게 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은 지금 좀 고난된 시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가 제대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바이오주 보면 요즘 별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오랑 우리 에코프로 와 오늘도 무슨 이제 경제 방송에서 뭐 상담하는 프로 나갔는데 에코프로 BM 30만 원 매수.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하는데 속으로 두 분이 하는 거거든요. 네, 나 걸리지 마라 이러고 있었어요. 네,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아니라 그 분의 마음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 지금 시청자분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종목 상담 프로예요 지금? 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분이 친구분이 그러면서 갑자기 연락 와서 있잖아 영화야 이러면서 갑자기 연락 와서 그렇게 딱 하시면 나이커 프로가 2년 전에 산 거지 지금 3분의 1 토막 났어요. 이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사실은 네.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네. 저번 주에 제 동생이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술을 한잔 하다가 네. 그 일부 2차 전지 종목 어. 이름이 나왔어요. 네. 저한테 딱 물어본 거죠. 언니 이 종목 어때? 딱 이렇게 바로? 물어봤는데 일단 저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는 얘기를 해줬죠. 그럼 지금 손절해요? 네? 지금 손절해요? 이게 어렵다니까. 짓궂으시네요. 네, 사실 팔면 오를까봐 또 그렇죠. 무서워서 어떻게 손절하라는 하겠어요. 말은 하지 못했는데 네. 나는 그 산업의 어떤 그 지금 어떤 그런 전망을 네. 당분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시간을 가져라.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는 지금 그런 분들이 제일 속상하실 텐데 너무 속상하죠. 아니 지금 코스피가 네. 3천이 넘었는데 내 네. 계좌는 이렇게 마이너스고 네. 남들은 돈 번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팔고 지금이라도 좀 좋은 거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연합뉴스 경제TV 열심히 봐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게 솔직히 지금 에코프로 좀 그렇지만 이사연주도 그렇지만 네. 솔직히 지금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절반은 삼성전자 주주분이십니다. 거의 다. 네. 예. 이분들 3천 가면 당연히 8만 전장 갔겠지. 맞아요. 보고 깜짝 놀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상승장과 좀 성격이 다르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왜 사는 것 같았지만 사긴 사는데 내 거만 안 사는 거죠 지금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과정들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상승장 출발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물렸다 생각하시게 되면 이거 띄어내라. 30%는 다 띄어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로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와서는 이라고 하게 되면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나가요. 이거 절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 가서 찾아 이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뭐 해답이 나오겠지. 근데 해답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액션은 좀 해줄 때는 해줘야 된다라고 다 못하겠으면 3분의 1이라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상담 프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증시는 어쨌거나 하락 마감했는데 증시의 유동성이 저렇게 넘치면 네. 오늘 하락은 아주 일시적인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좀 다시 좋아질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까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다음 레벨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건전한 조정이었네 라고 하는데 막상 당하는 저희들은 그 그러니까 이게 플로우와 그 개념이잖아요. 아니 너무 무서운 게요. 네. 단기에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하락할 때 또 무섭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오늘 만약에 네이버를 보고 있었다, 카카오를 보고 있었다, 고점에서 막 12%, 13%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손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종가상으로 좀 약간 돌렸는데 내일을 모릅니다.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 가서 아침에 조금만 흔들린다 그러면 어제 이래도 팔 걸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손 나가버리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잘못 팔았는데 또 추격만 해요. 그럼 잠깐 올라갔다가 또 빠져버립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다니까요. 이런 과정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점에서 좀 변동성 키운 다음에 이렇게 약간 수렴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레벨로 간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게 되면 와 진짜 조정 잘 받았네. 하지만 그 당하는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손이 막 들쑥날쑥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뭐가 좋은지 이게 그 감이랄보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의미하는 종목들 네. 그런 거를 잘 모아 가야 되는데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건 마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시종장고를 얘기하는데 시총 대비 시종장고를 본다.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종장고가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과거 2020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0.6 거의 0.65%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0.5%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렇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그 정도 턱도 없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시추종이 커졌는데 그거 대비해서 신용하고 단순하게 몇 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코스닥은 신용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바이오 베팅에서 신용 사고 싶은데 안 가면 어떻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걸 얘기해보니까
월급 들어오게 되면 월급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네. 네. 그 예금 통장. 예. 네, 네. 그거마저도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 아니고요. 거기다 그래도 남은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요금을 예금 통장은 이자 없는 거 아시죠? 대부분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이자 거의 안 줍니다. 왜냐면 스쳐갈 거 알기 때문에 네. 어차피 다 땅을 가고 하다 보면은 남는 잔액이 없다 보고 그냥 다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마저도 줄고 있고요. 정기예금도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지금 금리 떨어질 텐데 예금 둬 봐야 뭐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가만히 둬도 실질 이자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또 올라갈 거고 예, 그런 쪽에 보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올 겁니다. 아까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술품까지 동산의 끝판왕이 어딜까요? 또 그것까지 예술작품. 예, 그것까지 네.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부터 다들 한 번씩 경험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까지 가격이 뭐 최고가로 올랐네, 천정부지로 올랐네, 뭐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도 이제 그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서서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쪽으로 결국 그럴수록 계속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렇게 또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미술품까지 올랐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그럼 단기에는 지금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나 이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드는데요. 올라간 게 아니고요. 네. 올라가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예, 아직 나오진 않았다. 예, 거기까지도 이제 거기까지 확산이 가진 않았다. 예, 확산이 되겠죠. 뭐. 네. 과장님,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코스피가 3,100 넘어갈 때 네. 코스닥은 800까지밖에 안 갔단 말이죠. 네. 이게 뭐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거 네. 키 맞추기로 좀 코스닥도 좀 순서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없이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금융주 그리고 지주 그리고 뭐 이제 조방원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코스닥 종목 그러니까 섹터를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바이오, 하나는 2차 전지, 하나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왜 코스닥이 그 두 큰 섹터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바이오가 가기에는 너무 그 투자의 대안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꿈과 희망을 가져가는 섹터들이 있는데 네. 항상 그 이제 주목을 받는 섹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제약바이오의 꿈과 희망을 2차 전지의 꿈과 희망을 스테이블 코인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돌아볼 겨를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코스닥은 지수로 보실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 섹터 단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인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저는 정부에서 명확하게 사실 힌트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코멘트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은행 예대마진 지금 이래도 되나? 라고 얘기하셨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대책 또 뭐 다음 달 초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까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 이제 아마 대선이 좀 있기 며칠 전이셨을 거예요. 거래소에 방문했어요. 맞아요. 네, 여기입니다. 내가 배당 늘리고 그리고 상법 개정할 거고 코스피 5천 갑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정부 정책이 명확하게 저는 방향을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분들이든 지금 증시에 이렇게 여기구나 라고 저는 일단 방점이 찍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하나 이제 오늘 조정이 있으니 당연히 많이 올라왔고 조정이 있으니까 나 또 여기 지금 들어가면은 고점에 물리겠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쨌든 개인의 판단이고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주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의 명확한 또 하나의 근거는 지금 뭐 다른 부분들 지금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든 뭐 주주환원책 확대 좀 강제성 띄는 거든 다 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퇴직연금을 건드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도 저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굉장히 좀 ETF로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게 제 노후 자금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내가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펀드를 가입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현금으로 정기예금도 안 하고 현금으로 놔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현금성 자산으로 있는 자산이 현재 3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네. 정부가 모르지 않죠. 그것을 기금화하고 내가 연금공단을 신설을 해서 이것을 뭔가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 공급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만약에 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퇴직연금공단이 신설이 되고 이렇게 좀 뭔가 더 확대가 되고 조금 투자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결국에 그 돈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1, 2%의 하락을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조정 정도라고 보시는 게 저는 이게 큰 그림 하에서는 지금은 저는 좀 이게 단순한 조정보다는 지금 우리 증시가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을 지금은 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가면 어떻게 해요? 네? 해외 증시 이 돈이 해외 증시요? 퇴직연금 계좌로 ETF도 아니, 많이 살 우리나라가- 수 있잖아요. 예? ETF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해외 ETF 많이 사면 살 수 있죠. 근데 네. 우리나라가 수익이 좋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좋은데 왜 다른 나라를 가요? 네. 그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나가지 않는다. 그게 세금 내야 되잖아요. 해외 주식은. 네. 퇴직연금 300조 원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면 특히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온다면 상당한 포텐셜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정부 정책은 방향이 확실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증시는 좋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고민이 많으실 분들은 변동성이 컸던 섹터들이에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주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일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주가 조정이 심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대로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종목 상담이네요. 예.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 얘기 드렸었거든요. 팔지 마시라고. 네, 지난주부터도 네카오 파시지 마시라고.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나와서 파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주식? 물론 이제 트레이더는 그때그때마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큰 그림은 별로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카오 괜찮습니까?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한 10% 넘게 빠져도 괜찮습니까? 아마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이 정도면 팔까 말까 할 때까지 올라올 거예요. 거기 어느 정도 라인이라고 마음속엔 있지만 네. 올 때까지 올라올 거의 거예요. 원금 회복 정도까지는 그 가까이 들어올 텐데 이제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네. 그때 고민하시면 되고 지금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 잠깐만 볼까요? 네. 원래 오늘 네이버에서도 네이버페이 기자간담회 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별로 안 다루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쪽들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정책 수립에 맞춰서 업계 컨소시엄 주도 요런 것 중에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뭐 그래서 당연히 뭐 카카오 들어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결제 금융권과 컨소시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금융권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너희가 먼저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제 관련된 쪽에서는 내가 먼저 우위를 가져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보면은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가 생겨요.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 뭐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코인처럼 이렇게 돼서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있나요 그게? 없죠. 예, 그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네네. 그냥 전자지갑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그게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가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할 때 뭘 하냐 보면 QR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얼굴 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요 회사도 있습니다. 그 관련 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넘어가고 근데 거기서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듯이 네이버페이는 그 뭐 오프라인에서 결제는 했긴 했었어요. 뭐 그 편의점 가게 되면은 뭐 할인해주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했긴 했었는데 이게 아예 결제 단말기가 바깥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용 쪽이 생긴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게다가 뭐 투자 트래픽 이렇게 쭉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이버가 그 사용자 맞춤에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개인에 맞춰서 그 들어가겠다는 쪽들을 금융과 맞춰서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들이 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 조금만 정부가 갖춰주게 되면 우리 이렇게 쭉 하겠다.
이걸 보고 계획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결제하는, 그러니까 가장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발행을 하고 그거를 활용을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월요일날 다 하실 거죠? 이런 얘기 하실 거죠? 근데 그때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그 비전문가인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그거라고 하게 되면 그게 사용하고 커지게 할 때 그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 그러면 플랫폼 회사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또 AI가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예, AI도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쭉 올라가면서 한때 NFT, 메타버스 막 움직이면서 그때 나왔던 분위기랑 약간 좀 뭐가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많이 쓰겠느냐라고 했던 거와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의 차이가 이게 좀 더 구체화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진짜 쓸만하겠구나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낫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선 관심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역시 그냥 조정이다. 뭐 며칠 그냥 쭉 올랐으니까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 중에 하나를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이버페이 이거 상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선을 그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변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완전 개별적인 네. 그 종목의 이슈라서. 근데 네이버는 사실 알라는 거를 잘 안 하긴 합니다. 이게 좀 카카오랑 네이버랑 그 지금 성장해온 과정이 좀 다른데 카카오는 잘 키워서 빨리빨리 다 시집 보내고 예, 그런 느낌이고 네이버는 다 끌어안고 절대 시집가지 마. 내가 다 케어해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글쎄요. 페이를 상장시킨다. 사실 그거는 근데 뭐 경영자의 뭐 결정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유 너무 많이 올랐잖아. 뭐 이제는 끝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네네.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에이 이제 시작인데 뭐 당연히 변동성 있고 이런 거지. 근데 어쨌든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그 테마가 아니라 이거는 금융이든 결제든 굉장한 변곡점이고 이거는 결제든 금융이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스크보다는 성장의 요인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저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주도하고 있고 미국도 주도하지만 전 세계 다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게 민간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하라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거 규제를 요렇게 틀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해 빨리.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새로운 유동성이 생기는 거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 지금 그 유동성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이 국채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SLR 규제, 금융 규제를 그러니까 은행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자본금 갖고 있어야 되는 규제를 너 5%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 3.5%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럼 1.5%는 국채도 사도 되고 대출도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이 지금 되게 잘 나가잖아요. 네. 서클이 굉장히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어 100개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서클한테 나 스테이블 코인 100개 사고 싶어. 그러면은 서클이 돈 줘. 내가 줄게 라고 하죠. 돈을 100만 원을 주죠. 그러면 서클이 그 돈을 받아서 뭘 하냐면 국채를 사요. 5%짜리 미국 국채를 사는데 그러면은 그 5%를 본인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본인 다 먹는 거예요. 팔아줘? 그럼 그때 팔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그 돈을 다 먹는 거고, 이제 이번에 상장하면서 밝혀진 게, 지분을 코인베이스에 투자받아서 다만 그 마진에 대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은, 그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안에서 뭐 테더가 훨씬 사실 생태계는 더 크고 규모는 크긴 하지만 이 지금 현재의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그 규제 안에서의 되게 안정적으로 발행을 하고 그 규제를 모두 다 맞추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서클이기 때문에 서클을 더 주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테마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도 무조건 이거를 지금 할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예,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기재부나 하는 주도로 입법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계속 이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은행권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아마 그 특허를 등록을 한 걸로 며칠 전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런 쪽에 좀 빠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딩동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서 다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절대 단순 테마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많이 올라가서 단계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데 그만큼 강하게 오른 것은 그만큼 또 추세가 강한 거고 그만큼 그쪽으로의 돈의 에너지가 강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절대로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이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카카오페이 네, 지금 거래가 정지됐어 가지고 오늘은 네, 이제 그 네, 소나기를 안 맞았는데 네, 그럼 다시 이제 거래 재개됐을 때 네. 뭐 그렇게까지 큰 조정은 안 나올 수 있다. 조정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그 누군가는 이걸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지만 네. 누군가는 나는 100% 먹었으니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대세 상승의 종목들을 보면 절대 매일 오르지 않습니다. 주식은 네네. 위험 자산이에요. 그래도 그 위험 자산이고 단기로 막 400% 500%난 종목들인데 얘가 하루에 10% 빠지는 게 정말 아무 일이 아닌 거죠. 네. 충분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말 수혜주, 아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나중에 되면 될 거고, 정말 수혜주를 잘 찾아서 저는 조금 이거는 크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코 테마가 아니다. 네. 테마 아닙니다. 네. 네. 공에 빠졌네요. 얘기하신 것 중에서 어떤가요? 열매위원님께서 디파이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와 요즘에는 디파이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루나 때 한번 크게 당해가지고 네. 테라루나 때. 네, 테라루나 때 조용히 있는 건데 그 서클리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서클이 사실 최근에는 어떤 비즈니스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어요. 근데 예전에 서클이 그 국제 담보로 이자 나오는 거 먹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출을 해주면서 그 순환을 돌렸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디파이라고 했고, 테라루나는 이자율을 너무 많이 줬었고 담보자산이 사실 자기들끼리 만든 거였지만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국제 담보였기 때문에 은행 금리보다는 좀 더 많은 이자를 줬었죠. 근데 그게 그거는 사실 이번에는 대출은 또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할 겁니다. 네, 그 결국에는 담보, 순차적으로 결국은- 열 것이다. 예, 할 겁니다. 그게 네. 거기서 큐가 확대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은행권의 단순한 예대 마진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게 또 그렇죠. 알이 알을 낳고 알을 낳다 보면은 이게 그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결국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걸로도 상당히 이제 뭐 여러 뭐 순환되는 유동성이 커지기도 하죠. 요 얘기는 뭐 월요일 날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네, 패널로 네. 나오셔서 네, 우와. 그날 좀 아주 더 깊이 있게 경청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효석 대표가 나올 건데 저는 좀 거들러 나와보도록 또 질문도 좀 많이 거들먹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그날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네. JP모건에서 SK 하이닉스 보고서를 또 새로 냈나 봐요. 지금 주가가 29만 원대 아닙니까? 이제 30만 원이 30만 오려고 네. 하는데 지금 보고서를 내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냥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목표 주가 좀 올려준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네. 이제 예. 이제 와서 뭐 이런 지금 느낌. 목표 주가 올리려면 한 40만 원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좀 못 썼고요. 거의 바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확 올리면은 그래서 네. 거기서 몇 장 뺐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뺐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중요하게 봐줄 거는 요겁니다. 리더십. HBM 리더십.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고, 거기서 이제 논제는 그거죠. 이 얘기는 맨날 드려도 뭐 이제 JP 그러니까
모건스탠리가 더 중요했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 모건스탠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디램 시장은 이제 성숙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면서 언제든지 위축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맨날 또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지난 마지막 보고서 때 그때 슬쩍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SK 하이닉스의 연간 성장률을 슬쩍 2배씩 다 올렸습니다. 거의 올렸습니다. 예. 그래놓고도 사과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현실화 되겠네 라고 해서 이번에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나왔던 실적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현실화 되고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목표 주가는 3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36만 원. 네. 네. 기존에 그러니까 외사는 항상 그렇잖아요. 목표가 근접된다 그러면은 유지하든가 아니면은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팍 올리겠죠. 네. 그 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 쪽으로 정도면 꽤 세게 올렸네요. 세게 올렸죠. 네. 예, 그렇고 그럼 여기서 36만 원이 그러면 싼 걸까 비싼 걸까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서 말씀드릴 텐데 시총 200조 원 들어갔었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옛날에 한 얘기 뭐가 중요해요? 다 까먹었는데 저희는요.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런 쪽에서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벌써 HBM4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E는 어차피 마이크론마저도 HBM4 테스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누가 강자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비트 벌써 올렸죠. 2026년 기준으로 37%.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2026년이 이 정도로 끝이가 아니라 2027년까지 올려버립니다. 지금 이런 기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겠느냐. 아직 지금 삼성전자가 HBM 시장 들어온다고 노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크만 하다가 지금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는 네. 기부스레는 지금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건스탠리가 봤던 내용도 딱 그거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피해 하락과 결국에는 Q도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하이닉스만이 독주하는 게 끝나다 보니까 피해 하락이 더 크다. 라는 쪽으로 갔는데 이것도 얘기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P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현상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HBM4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35% ASP가 그 정도까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계산했어요. 이거 35%가 아니라 더 낼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계산을 그러니까 HBM3와 4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블랙홀과 루빈의 차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용량과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35%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 40%대 중반이 될 겁니다. 프리미엄 가격이 그 정도까지 가도 뭐라고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공급이 할 데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로 올해 말부터 벌어질 일이고 이제 집이 300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루빈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나오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단가 더 붙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 업사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보게 되면 뭐 이제 2026이 잘 보시게 되면은 EPS가 이제 레벨업 된 거는 내년까지는 거의 유지되는데 2027년이 63,000원 지킵니다. 최근에 4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50%가 증액됩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은 10배 주면 63만 원 나옵니까? 쉿! 네, 거기까지. 네. 자, 얘기 아무것도 안 드렸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은 축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약간, 업사이드를 얼만큼 이렇게 쫙 보여주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예상만 돼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와 똑같은 밸류를 삼성전자 지금 12월 손익 PR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12배입니다. 삼성전자가 12배입니까? 12배요. 지금 찍힌 게 11배, 12배 찍힙니다. 아, 안 나와요, 실적이. 네. 왜냐면 까먹는 게 많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근데 주가가 6만 전자라고 왜 이렇게 안 가라고 생각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43,000원을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곱하기 10배 아까 좋은 표현 제가 얘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26년 실적만 봐도 뭐 40만 원대는 무난하다. 밸류에이션상 적정 주가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러면 시가총액 1위가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예. 아니, 뭐 대표님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서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제가.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이익 레벨, 이익 성장 측면에서 굉장히 흐름이 엇갈리고 있네요. 과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시가총액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바뀔 정도로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사실 이런 대화는 뭐 불과 한 2년 전에 얘기했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조차도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총이 바뀐다까지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하이닉스가 이제 랠리를 시작했던 것은 이제 1분기 예, 실적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되게 잘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드웨어는 견조하구나. 이쪽 그 AI 시장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썰로 이제 6월에는 통과가 된다. 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관망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몇 개월 미뤄졌다 하면서 이제는 이제 격차를 더 벌이기 시작했고 저러한 어떤 이제 그 마진율이 네. 그럼 결국엔 SK 하이닉스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좀 시장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의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후발주자인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AMD 같은 경우도 정말 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네. 예. 최근에 5일 동안의 상승률인데 굉장히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AMD가 네. 되게 좋아지고 있고 AMD가 이제 정말 빅테크들이랑도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엔비디아 칩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제 조금 영역에서의 틈새 시장을 계속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공급을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그 마진율이 뭐 거의 절반 이상으로 그 엔비디아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격 정책을 어떻게든지 한번 좀 내려보려고 사실 삼성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딱 인정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친구밖에 지금 당분간은 못 만든다. 그게 이제 마진율 면에서도 이 땡겨와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볼 것은 SK 하이닉스야 이런 식의 좀 판단이 좀 끝난 것 같다. 그게 이제 수급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국내 시장을 보통 살 때 반도체 될 때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깔고 사는데 정말 차별화해서 사거든요. SK 하이닉스만 골라서 삽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결국에는 기술력에서 오는 마진 차이 그리고 HBM이 가장 크지 않나. 네. 지금 엔비디아도 신고가고 네. 지금 다시 빅텍, 반도체, HBM 이쪽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빅테크 사실 쪽이요?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를 지금 시간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데이터 센터의 TAM, 그러니까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죠. 오, 예. 영어 발음 들으면 발음이 좀 안 멋지십니다. 좋네요. 예. 이거 그러니까 잘 모르시던데. 접근 가능한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는 TAM을 보통 보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거 그냥 수치만 포인트를 볼게요. 해주시죠. 수치만 네.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왜 한참 그랬었잖아요. 또 이제 뭐 증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AI 끝났네 만에 작년에 한참 그 얘기 나오고 AI 팔아야 되네. 맞아요. 거기서 지금 2배 나왔어요. 다. 근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시장은 크고 있는데 성장은 이제 분기별로 약간 꺾인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뭐 이거는 중간을 꺾였으니까 안 되네. 지금 다 그걸 넘어가고 있는 시장의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IT 지수를 보게 되면은 AI하고 AI 포함되게 되면 약 한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얼만큼 성장하냐면 지금 9,800억 달러 계산도 안 돼요. 9,800억 달러까지 2030년이면 5년 남은 거죠.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잘 보게 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19%입니다. 전체 IT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다른 IT까지 다 포함되는 게 8%의 2배 이상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나 이거는 주도를 하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지금 규모만 보게 되면 2030년까지 규모의 경제가 얼마큼 커지냐면 지금 2,500억에서 2배도 아니고 30년이면 2배, 3배 3배 정도. 정도까지 정도 되네요. 되네. 3배가 이게 넘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CAGR이 얼마가 나올까요?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AI 서버.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스토리지 가지고 이것도 시장 성장한다고 하는데 5%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서버 쪽이 가장 많이 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좀 저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CXL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누가 먼저 들어간지 아세요? 누구죠? 마이크론이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인증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계속 뭐 CXL 관련주 뭐 몇몇 되는 그거 가지고 막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테스트는 그쪽이 통과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번에 또 보면 소캠도 우리 관련주라고 얼마나 많이 또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마이크론이 먼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팔이 안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개발해놓고 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이게 다 AI 서버 쪽이다. 보니까 CXL도 서버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소캠은 그냥 이제 메모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지금 잘못하게 되면 뺏길 운명이에요 지금요. 요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자꾸 무슨 뭐 폴더블 뭐 더 얇게 만들고 이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 글라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지금요. 그런 쪽에서 일단 AI 가속기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가속기는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배, 6배 이 정도까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HBM은 어떻게 되겠느냐? 170억 달러가 870억 몇 배입니까? 네. 그런데도 시장의 성장률이 끝나서 뭐 이렇게 끝났다고요? 노노노. 그러니까 그럼 가속기 그나마 가속기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 보는 회사들 이번에 처음으로 두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블랙홀 시리즈에 우리 단독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3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장이 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도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상되는 구조 흐름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면 이 정도가 미니멈일까요? 그러니까 베스트 그냥 베이직 워스트 중에서 제가 보기엔 베이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스트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게 계속 좋겠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하게 남았는데 엔비디아 얘기를 그냥 마무리로 좀 네.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 엔비디아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신고가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신고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지금 수요가 워낙 탄탄하고 최근에 이제 빅텍들이 조금 뭐 톤다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주가가 흔들렸는데 다시 한번 이번 분기 실적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우리 AI로도 돈도 벌고 있고 우리 투자도 잘 할 거야라고 얘기해 줬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었잖아요. 중동 쪽에서의 대규모 투자. 이제 사실 근데 이제 민간에서의 투자는 사장님이 사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오고 집행이 되지만 이제 국가 간의 투자는 조금은 이제 뭔가 거친 의사결정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미리 끌어다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되게 쌌고 그리고 이제 그 관세 규제라든지 거기에 가장 조금 피해주였기도 했잖아요. 뭐 중국으로 수출을 해준다 만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결국에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약간 중동 쪽을 열어줬는데 근데 중국 쪽도 또 열어줬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 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피해본 게 없다라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견조하게 전처럼의 각도의 상승 그거보다는 계속해서 수요 뭐 QOQ로 꺾이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대표님도 혹시 한 20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잘 가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왜 제가 아니 잘 가면 잘 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아주 잘 20초 동안 얘기하고 잘 얘기하는데 제가 요거 그냥 질문에 답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에너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전력주 또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주셨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까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확장돼서 막 얘기하려고 하다가 못 들은 얘기가 그런 쪽으로도 파장이 그 다음은 되고. 바로 전력이죠. 예. 확실히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쭉 보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다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유영아 과장, 김열매 실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진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